네, 반갑습니다. 꿀주먹입니다. 지금 현 구간 비트코인 선물, 현물 작도를 쉐어해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뭐 모든 작도를 다 쉐어하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조금 현 구간에서 유의미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한 작도를 순차적으로 쉐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경우 가로 저항을 먼저 작도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에 월봉 몸통, 여기 구간 하나, 이렇게 하나, 그리고 월봉 몸통이 좀 많이 있네요. 여기는 조금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어도 이렇게 하시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월봉 테일이에요. 이렇게 두 개가 겹쳐지는 구간은 좀 가중치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름을 테일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은 월봉은 딱히 그릴 게 없어 보입니다. 뭐 여기도 당연히 이렇게 그으시면 좋은데 좀 너무 나중이니까 여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의 경우 주봉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월봉 꼬리 라인인데 이미 다 그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킵을 하고 몸통과 몸통이 이어지는 이 구간, 그리고 여기 구간까지 하면은 어느 정도 여기다 하나 그을까요? 네, 이렇게까지 나올 것 같네요. 여기 월봉을 다 그었으니까 이렇게 주봉 몸통은 여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구간은 사실 지금은 이 구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큰 프레임에서의 몸통, 주봉이나 월봉 급에서의 꼬리 캔들에만 선을 긋고 나머지는 가로 저항보다는 좀 추세 저항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한 구간은 이 정도 가로 저항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큰 프레임에서 먼저 작도를 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작은 봉 프레임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기서 Shift 누르고 전체 클릭한 다음에 드로잉 그룹으로 변경을 하시고 가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가로 선을 우선은 잠시 가려 두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많은 선이 있으면은 작도를 하면서도 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큰 하락 채널이 하나 그을 수 있습니다. 여기와 여기, 그리고 이렇게 그으면 큰 뷰에서의 하락 채널을 그릴 수 있겠죠. 장기 추세도 그냥 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와 여기의 하단 선을 그었을 때 이 구간이 현 구간의 넥라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 구간이 넥라인이라고 했는데 여기 구간을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가 흐지부지 하다가 뚫리고 안착하고 크게 오른 부분, 그리고 큰 뷰에서의 채널 중단 부분에서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온 걸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 구간이 타점이 될 수 있었네요. 여기랑 여기를 이으면은 이것도 쉐어를 미리 해드렸었는데 여기 구간의 초장기 추세에서 좀 안착을 받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와 여기, 그 다음에 여기를 이은 큰 뷰에서의 채널이에요. 이 채널의 신뢰도는 일단 어느 정도에서 중단해서 유의미한 지지 저항이 나오고 있는 걸로 가중치를 두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제가 작도를 쉐어해드리는 시트지는 바이낸스 선물 테더 무기한 차트입니다. 이거를 혼돈하시면 안 돼요. 일반 테더랑 선물 무기한 테더랑 다르니까 이 부분을 꼭 인지하시고 작도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 꼬리와 여기 꼬리를 이었을 때 조금 넥라인이 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그 구간의 작도입니다. 넥라인의 예시로는 여기 꼬리와 여기 꼬리를 이었을 때 넥라인이라고 하면은 이 구간을 뚫으면 좀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오고 오를 때는 또 크게 오르는 그런 구간을 넥라인 추세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이 푸른 선도 계속 오랫동안 이 구간을 버텨왔으나 하회할 때는 크게 내리고 다시 또 뚫어 올릴 때는 크게 올리는 그런 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작도를 우리는 넥라인 작도라고 한다. 조금 큰 뷰에서의 채널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와
여기 그리고 여기를 이은 채널입니다. 라이브 방송 때도 이 채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채널에 대한 설명은 추후에 나스닥 그리고 이더리움 부분을 설명할 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여기도 꼭 그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기 채널이 있는데 여기와 여기 그리고 여기를 이은 추세입니다. 왜 여기에다가 하지 않았냐고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눌림이 나왔기 때문에 일반 작도는 이렇게 어느 정도 짜맞추기를 하고 났을 때 이 채널 중단에 유의미한 지지저항이 나온 구간을 확인을 해보면 위에다가 그었을 때보다 아래다가 그었을 때가 조금 더 적합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작도만 가지고는 제가 모든 타점을 다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했었죠. 우선은 이렇게 긋는 게 제 기준에선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 구간 단기 상승 추세죠. 여기 꼬리와 여기 꼬리를 이었을 때의 추세인데 어떻게 보면 큰 상승을 지켜준 큰 추세입니다. 한 가지 여담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추세는 한 번 뚫렸다고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보다는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그림이 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어떤 호흡이 나오는지를 보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 여기에 이렇게 크게 뚫렸을 때는 어느 정도 리테스트 숏 자리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인지하시고 과거에 어떻게 움직이고 과거에 어떤 호흡으로 움직였는지를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 구간을 이렇게 박스권 매물대 박스를 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아까 작도했었던 가로 저항을 키면은 조금 아무것도 안 보였던 작도가 어느 정도는 좀 빼곡하게 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 때 했던 작도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 정도가 좀 디폴트고요. 여기에 굳이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한 여기와 여기를 이은 단기 하락 추세, 제가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이랑 실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는데 점선은 그렇게 엄청나게 강하진 않지만 좀 그어서 현 구간을 어디 구간에 해당하는지 인지하기 위해서 그은 추세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참 위에 있긴 한데 18772 이 라인이 제가 예전 여기 하락했을 때부터 얘기했던 철옹성 라인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좀 치시는 것도 아직은 여기 구간이 아니지만 많이 온다면 이런 구간은 또 강한 저항이 되기 때문에 좀 미리 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현물 작도도 꼭 하셔야 되는 게 현 구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좀 그으시는 거를 짧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동일한 상승 채널이에요. 다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묶음으로 한 다음에 일단 단기적으로 이 선들을 가려 보겠습니다. 지금 선물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선물 작도는 동일한 위치에서 작도를 했는데 아직 채널 하단에서 흐지부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현물 차트는 안착하고 위로 솟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비트코인에는 여러 가지 규칙이 있는데 이렇게 큰 뷰에서 상승 채널을 이탈했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면 어느 정도는 좀 채널 중단에 닿으려는 좀 습성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레퍼런스로는 이런 구간이 되겠죠. 이런 구간을 보시면 분명히 여기를 한번 이탈을 하고 다시 채널 안착하니까 채널 중단 부분까지는 좀 오는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꼭 무조건 이렇게 간다 이런 게 아니라 보통은 이런 호흡이 어느 정도는 있다 정도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더도 저 채널 부분만 좀 쉐어를 해드리자면 여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라이브 방송 때도 얘기했다시피 이더 보면은 차트가 좀 더 쉽습니다. 그리고 이더는 더 명확하게 해당 구간에서 이렇게 불플래그를 그렸다고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이 채널 하단 부분을 장대 양봉으로 뚫어줬었죠. 그리고 나서 불플래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차트를 보는 사람은 조금 더 오를 수 있겠구나 라는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부분이 이 부분이었죠. 여기서 이게 크게 내릴지 모르겠는데 여담으로 이 구간이 작도를 미리 했었지만 월봉 몸통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조금 월봉 몸통의 구간은 좀 강력한 저항이 되는구나 또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죠. 이 부분과 동일하게 나스닥 차트를 좀 보시면은 이렇게 큰 상승 채널이 있었죠. 이렇게 큰 상승 채널을 하회하다가 다시 이 부분을 돌파해서 안착을 하면 보통은 이렇게 채널 중단까지 오는 규칙이 있다. 근데 선물 거래에서 특히 이 규칙이 무조건 이렇게 지켜질 거야라고 생각하는 건 좀 세게 말하면 미친 짓입니다. 그렇게 매매하고 이것만 가지고 시장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에 되게 단편적인 예가 뭐죠? 그러니까 요 정도의 스킬만 가지고 매매하는 게 최근 김프죠. 김프가 지금까지는 역프가 끼면서 차트가 올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김프가 꼈으니까 차트는 안 오를 거야 라고 했는데 전부 다 틀렸죠. 김프가 꼭 역프가 끼면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김프 그 자체는 절대 지표가 될 수 없습니다. 동일하게 이 정도 호흡을 가지고 이 정도 규칙만 안다고 해서 이걸 절대 규칙이라고 해석을 하면은 분명히 엄청나게 큰 돈을 잃으실 겁니다.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어느 정도 지켜주는 거지 이 규칙이 절대 규칙이 될 수 없음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여기가 나스닥 기준 넥라인 작도가 되는 구간입니다. 여기가 왜 넥라인이냐면 여기 구간을 뚫을 때는 한 방에 뚫어주고 다시 안착이 나왔어요. 뭐 여길 정확하게 찍어주진 않았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 다시 하회했으나 안착하고 올라갔을 땐 또 크게 올라주고 여기를 내릴 때는 또 크게 내리고 다시 여기에서 리테스트 숏 자리까지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구간을 넥라인이라고 합니다. 흐지부지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나스닥 관점으로 이 채널에 대한 설명을 굳이 하자면 한번 이렇게 눌림 줬다가 중단까지 닿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은 아까 제가 말했던 그 규칙을 엄청 신뢰하진 않고 좀 다른 작도나 좀 다른 뷰의 해석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나스닥은 큰 뷰 혹은 큰 호흡에서만 해석을 하고 보기 때문에 나스닥을 절대로 메인 지표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담으로 그렇게 했던 분들이 요번에 나스닥 차트가 월봉으로 양봉이 2개 나왔으니 비트도 큰 상승을 줄 거야 라고 해서 차트를 해석했으나 결과는 비트와 나스닥은 아주 중요한 그 순간에 디커플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나스닥만 보고 차트를 해석하는 건 분명히 나중에 크게 당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이런 순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나스닥은 절대 비트코인이랑 커플링이라고 생각하고 해석하면은 정말 큰 코 다칩니다. 근데 대부분이 왜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 게 쉬우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쉬운 거 내가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큰 장기 추세를 하나 그어드리자면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뭐 좀 찾으시는 게 좀 빡셀 수 있는데 아래 하단 보면 날짜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으면은 여기 구간이 조금 장기 추세가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또 안착을 받아줬고 여기서 저항을 받아줬고 곧 이 구간에 도착할 수도 있는 겁니다. 도착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도착을 할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만 해석하는 게 맞겠죠. 여기와 여기를 이은 이 추세는 만에 하나 이 하단에 닿게 된다면 뭐 이렇게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닿게 된다면 한
한 번은 이렇게 안착을 받는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높긴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와 여기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확률이 있는 거지 그렇게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도 이런 상승 추세, 이런 초장기 추세에 닿을 거라고 롱을 홀딩했던 분들은 비트 차트에서 보시면은 닿지 않고 무빙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요거에서 그러니까 요것만 가지고 시장을 해석하는 것도 아까 제가 말했던 것과 동일하게 아는 것만 보려고 하는 그런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이더리움은 작도를 좀 제가 제대로 안 해드렸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포인트 그리고 비슷한 구간 그리고 비슷한 방식으로 작도를 하신다면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작도를 해드린 겁니다. 비트코인 선물 작도를 제가 아까 해드렸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비트코인 현물 작도를 해보시면서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에서 작도했던 구간에서 큰 뷰의 움직임이 사실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조금 돌려서 크게 올라와서 사람들이 어센딩 패턴으로 오른다고 했었을 때도 제가 비트코인 레퍼런스상 어센딩 패턴으로 크게 오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라이징 웨지로 차트를 바라본다고 했고 그 구간에서 그러니까 빨간 선에서 숏은 좀 해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흘려서 했는데 그 부분에서 크게 하락이 사실 나오긴 했습니다. 내가 맞았으니까 이런 표현을 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보통 이런 직관적인 꿀팁들에 대한 영상을 많이 보세요. 근데 이런 그 작도, 시황 좀 복잡하거나 귀찮은 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라이브 방송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모른다고 하신 분들에게 그러니까 탭 구분을 위해서 강의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걸 다 어느 정도 보셨으면 과거에 작도 공유한 거 혹은 시황 분석을 저는 다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제가 아는 내용들을 다 촬영을 해서 그게 녹아든 게 시황 분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시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이 아직은 대장주이고 비트코인이 오르면 대부분의 모든 차트가 오르고 비트코인이 내리면 대부분의 모든 차트가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스킬 혹은 팁들을 알았으면 당연히 비트코인 시황 차트 작도 혹은 시황 영상을 꼭 봐야 합니다. 만약에 그나마 이놈이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신 분은 속는 셈 치고 이 부분의 섹터 영상을 다 보셨으면 이 부분의 영상도 다 보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뭐 올렸던 영상을 가리거나 숨기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과거에 제가 좀 빠꾸 없이 얘기했었던 그 부분에 대한 영상을 가린 거지 제가 올렸던 시황 영상을 가리거나 지우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라이브 방송도 제가 과거에 11시간, 12시간 하고 그랬던 영상을 가린 거지 뭐 웬만한 거는 다 그냥 살려놨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저도 그 라이브 영상을 중간 편집하는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제가 뭐 화장실 갔다 오거나 자고 오거나 이랬던 거 부분을 부분 편집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여담으로 이렇게 연필 표시를 했습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을 켜고 작도를 하거나 그럴 때 이제 여기 썸네일에 이렇게 연필 표시를 해놓고 그 여기에 올라간 영상 중에 아직 덜 올라간 매물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도 이렇게 썸네일로 표시를 해서 좀 보다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썸네일 같은 것들을 수정 지금 하고 있는 라이브 방송에서 이것도 편집본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연필이랑 모니터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보시고 조금 더 보기 편할 수 있도록 제가 매매를 하면서 편집도 하고 뭐 카페 관리도 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맨날 막 영상을 다 올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킬 때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건덕지가 있을 때 방송을 키거든요. 현 구간에 대한 브리핑 좀 짧게 하고 그 다음에 강의 영상 촬영할 거 있으면 그때 라이브 방송을 키니까 좀 미리 좀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썸네일 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라이브 방송을 했었구나를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이 너무 길거나 루즈할 때는 제가 그 부분은 편집기를 통해서 부분 자른 부분이 있으니까 생방송으로 보시면 좋지만 그게 좀 시간 아까우신 분들은 조금 한 이틀 정도 지나가면은 유튜브가 그거를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야 그게
적용이 되는데 그때 한 2배속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저도 이 시장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뭐가 답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건 작도 매매의 베이스에 프랙탈, 호흡 등을 쓰면서 이 시장에서 매매를 제가 했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예측하는 매매보다는 어느 정도 나왔을 때 과거에 비슷했던 호흡 혹은 조금 더 유의미한 작도를 찾는 거에 포커싱을 맞추면서 공부하시면서 매매하시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시장에 조금은 좀 보이는 게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작도에 대한 이야기하고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오늘 영상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